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조영입니다. 저는 낫는 방법으로 나을 때까지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조금 더 안 아프시고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를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환자분들께서 저에게 물어보시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 중에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채소 과일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예전에 비해서 인스턴트 식품은 물론 정말 다양한 가공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가공식품으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옛날에 웰빙 열풍처럼 요새는 채소 과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소 과일식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의 임상영양사 말사 맥키트릭은 이 과일 채소식의 장점을 크게 10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몸의 염증을 없애줍니다. 둘째,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증진합니다. 나쁜 균은 죽이고 유익균을 늘립니다. 셋째,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제2형 당뇨병의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다섯째,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여섯째, 혈압을 낮춰줍니다. 일곱째,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줍니다. 여덟째, 뼈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아홉째, 눈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열번째, 뇌 건강을 증진시켜 치매나 파킨슨병 등을 예방합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온몸의 건강을 과일 채소식이 증진시켜줍니다. 실제 과일 채소식을 하면 못 골칠 병은 없어 보이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채소 과일식은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좋을까요? 우선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과일과 채소로 드시되 저녁은 되도록 과일은 삼가시고 채소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경우 아침에는 금사과, 저녁에는 똥사과라는 말도 있지요. 아침에 사과는 적당한 과당을 몸에 공급해 주어 힘이 생기게 하고 다양한 영양물질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지만 저녁의 사과는 당 수치를 올리고 저녁에는 아무래도 움직임이 덜해지면서 당 소모가 되지가 않아서 몸에 당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당류가 들어간 과일은 되도록 저녁에는 드시지 마시고 아침, 점심에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녁에는 당류가 덜 들어있는 채소류 위주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을 꼭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경우는 과일 채소식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채소 과일 섭취량과 기타 음식 섭취량의 비율을 7:3으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기타 음식보다 채소, 과일 음식을 2배 이상 많이 드시는 거죠. 저도 고기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때도 꼭 야채나 과일을 더 챙겨 먹곤 합니다. 확실히 고기만 먹을 때는 배가 아프고 항상 대변이 안 좋았었는데요. 김치나 야채, 과일을 더 많이 먹게 되면 대변도 더 시원하게 나오고 배도 아픈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채소와 과일을 씹어 먹지 않고 주스로 먹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씹어서 드시는 것이 저작 운동이 되며 뇌도 각성이 되고 또 몸 전체 혈액순환도 되고 소화효소도 더 잘 나오게 되어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주스 형태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일과 채소를 직접 갈아 드시는 주스는 참 좋은데요. 시중에 파는 설탕이나 다른 당류가 첨가된 주스들은 되도록 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일의 풍부한 미네랄이나 다른 영양분보다 설탕 또 당류가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좋을까요? 우선 소음인에게 잘 맞는 과일과 채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인에게 가장 좋은 과일은 사과입니다. 아침에 사과 한 쪽을 공복에 드시면 풍부한 영양분이 몸에 공급이 되고요. 신진대사가 가속화됩니다.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로리가 적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요.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사과의 풍부한 칼륨은
몸속에 염분을 배출시켜 고혈압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지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 또한 위액의 점도를 높이고요. 악성 콜레스테롤을 내보내어 주고 급격한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며 페놀산은 체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서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사과에 함유된 케세틴은 폐의 기능을 강화하여 담배 연기나 오염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피로 물질을 제거해주는 유기산과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사과의 과육은 잇몸 건강에도 좋고요. 사과산은 어깨 결림을 감소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 저녁에는 사과를 드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무엇을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한 개에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C의 용량의 절반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등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특히 라이코펜이란 성분은 심장 기능 강화에 좋고요.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태음인을 위한 과일 채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에는 수분이 풍부해서 이뇨작용이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몸이 자주 붓는 부종 환자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 매우 좋은 채소입니다. 붉은 수박의 경우 라이코펜 함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수박 역시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수박을 흔히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저녁에 먹는 경우도 많은데요. 수박 역시 당이 많기 때문에 아침, 점심에만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수박씨를 뱉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수박씨에는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이 풍부하니까 실제로 씹어 드셔도 굉장히 영양적으로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의 붉은 색소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인데요. 토마토의 8배에 달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폐암, 폐렴 등을 예방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트의 8%는 염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염소 성분은 간을 정화하는 작용을 하고요. 골격 형성 및 발육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과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적혈구 형성을 돕고요. 혈액을 맑게 해주어서 월경 불순이신 여자분들이나 갱년기 여자분들께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손상을 막아주고 위 점막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당근도 매우 좋습니다.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하고 루테인도 풍부해서 눈 건강과 시력 형성에 효과가 있고요.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고혈압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당근은 녹황색 채소 중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요. 비타민 A는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를 해주고요.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 하는 것은 기름과 함께 요리하여 섭취하면 훨씬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당근은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기름에 볶아서 살짝 둘러서 드시는 것이 훨씬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양인을 위한 과일 채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이 풍부한 과일이지요. 그리고 딸기에는 일라직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암세포의 세포 자연사를 유발해서 암세포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딸기도 다른 과일처럼 아침, 점심에 드셔주시고 저녁에는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드셔도 좋은 상추입니다. 상추의 줄기에는 우윳빛 유액이 들어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는데요. 알칼로이드 성분이 신경 안정작용을 해서 불면증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소양이는 열이 많고 두뇌전이 빨라서 불면증이 오기 좋은데요. 상추를 드시면 그런 부분의 문제가 많이 해소되니 꼭 많이 드셔주십시오. 칼로리가 적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서 다이어트 때 섭취하셔도 참 좋습니다. 양배추도 매우 소양인에게 좋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은 위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고요. 위장관 내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의 연구 결과상 주 3회 이상 양배추를 먹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2%나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배추의 영양성분은 양배추의 속으로 들어갈수록 높아지고요. 심지 부위에는 특히 위장에 좋은 비타민 U 성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의 경우는 질겨서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를 살짝 쪄서 주스처럼 갈아서 마시면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인에게 좋은 과일과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저열량 식품으로 지방이 거의 없고 나트륨이 매우 적습니다. 칼로리가 낮아서 비만이 있으신 분들께도 안성맞춤입니다. 다음으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단백질의 노화를 억제시켜서 당뇨병에 기인한 망막염과 백내장애 예방에 매우 유효합니다. 그리고 뇌세포의 노화도 막아줍니다. 채소 중에는 대추가 참 좋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 이뇨작용에 효과적이고요.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 함유량이 많아서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 좋습니다. 칼슘, 칼륨, 인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소 과일식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채소 과일식만 100% 하기 어려우시다면 채소 과일 섭취량과 다른 식품의 섭취량을 비율을 7:3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점심까지는 과일과 채소류를 골고루 드시고요. 저녁에는 되도록 채소류만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낫는 방법으로 나을 때까지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